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5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울기만 했어요. 그 다음엔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젠 그냥 익숙해졌죠. 외로움에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합니다. 혼자 먹을 밥이에요. TV를 켭니다. 하지만 말동무는 안 되더군요. 딸 미경이는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옵니다. 전화는 가끔 하죠. 엄마 잘 지내세요? 묻습니다. 저는 응, 잘 지내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계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셨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짐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옆집에서 났죠. 누가 이사 오나 봅니다. 저는 문 밖을 살짝 열어봤어요. 큰 박스를 나르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백발의 백인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데 누군가 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한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아, 네. 같은 층에서 내렸습니다. 데이비드도 내렸죠. 좋은 하루 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푸른 눈동자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좋은 식당 아세요? 이 사람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아, 골목 끝에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푸른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느 층이세요? 같은 층이에요. 제 집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 두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웃이잖아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자꾸 생각났어요. 친절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할 때만큼은요.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죠. 어제 짐 들어드린 것 별거 아닙니다. 이웃 사는 인연이니까요. 데이비드. 저는 화분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오랜만에 뭔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와 몇 번 더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그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씨. 커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꺼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 마시기 심심한데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칠째 말동무가 없었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데이비드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한국 소품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데이비드와 한국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아내분이 한국 분이셨나 봐요. 네,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는 1970년대 미군으로 한국에 왔었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대요. 미국으로 갔다가 아내가 돌아가신 후 다시 한국으로 왔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돌아가셨다고. 딸이 미국에 있다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저도 그래요.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외로움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2시간을 데이비드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그 후로 데이비드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어요.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산책했습니다. 편했습니다. 그와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씨 같이 걸으실래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자씨 요즘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순자씨 덕분이에요. 데이비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데이비드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순자 씨,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며칠간 데이비드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자씨,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데이비드.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다음날 저는 데이비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좋아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우리 나이도 많고 국적도 다르고. 순자씨,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외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요. 데이비드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천천히 가요, 순자씨. 네, 천천히.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손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순자씨, 신경 쓰이면 이사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이 편해야죠.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나? 저는 행복한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로요. 우리 둘이요? 네, 1박 2일로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방이 하나예요. 괜찮으면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큰 침대 하나. 저는 긴장했어요. 샤워 먼저 하세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까? 75세에 이런 일을. 데이비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순자씨, 오늘 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해요, 순자씨. 저도. 키스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75세의 늙은 몸.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름답다고 속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직접적 묘사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밤이 뜨거웠다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옆에 데이비드가 자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변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습니다. 데이비드와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손잡고 산책했어요. 처음엔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이건 제 삶이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딸 미경이 갑자기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왔거든요. 미경아, 언제 왔어? 오늘 아침에요. 깜짝 방문. 집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준비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혼자 안 외로우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롭지 않아. 정말요? 미경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밝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순자씨, 아까 두고 간. 문을 열자 미경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경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엄마, 이분은? 친구야. 친구요?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옆집에 살아요. 아, 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돌아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미경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친구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귀고 있어. 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그것도 외국인은요? 나이가 뭐 중요해. 저도 사랑할 권리 있어. 하지만 아빠는요? 아빠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도 혼자는 못 살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몰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 미경도 울었습니다. 데이비드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웃고 싶어졌어. 이게 잘못이야. 엄마,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어. 그 시간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며칠간 미경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천히요. 미경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겠죠. 미경이 데이비드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셋이 만났어요. 데이비드 씨,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어머님을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경이 데이비드를 한참 봤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저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엄마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미경이 돌아간 후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같이 살까요? 같이요? 네. 어차피 매일 만나잖아요. 결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데이비드가 이사 왔습니다. 같이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데이비드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같이 장을 봤어요. 같이 요리했습니다. 저녁 후에는 TV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사랑해요, 순자씨. 저도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아팠습니다. 감기였어요. 저는 데이비드를 돌봤습니다. 며칠 후엔 제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봤습니다.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순자씨, 1년 됐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요. 데이비드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프로포즈예요. 약속이에요. 남은 인생 함께 하자는 약속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저도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순자씨, 크리스마스에 저랑 결혼해요. 정식으로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뭐 중요해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부부가 됐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내. 저도 사랑해요, 남편. 집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도 준비했어요. 건배해요. 우리 결혼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물 있어요. 데이비드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시계를 선물했어요. 오늘 밤, 첫날 밤이에요. 우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왔습니다. 준호와 함께요. 작은 아기였어요. 엄마 축하해요. 마이클도 왔습니다. 데이비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우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이 북적였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까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해요? 네, 정말로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준호와 함께요. 준호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아버지, 준호가 데이비드도 안았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준호와 놀아줬어요.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야.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잠들고 나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데이비드 씨 만나길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엄마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미경이 떠나는 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데이비드와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도 오래 살아요.
준호 크는 거 봐야 해요. 네, 꼭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벚꽃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름답네요.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영원히요. 저도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80세가 됐어요. 데이비드는 83세였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이 꼴이 됐네요. 무슨 소리예요? 멋있는데요. 저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염이었어요. 이제 둘 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산책할 때 천천히 걸었어요. 거북이 부부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사진 찍어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사진관에 갔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어요. 와, 예쁘세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안고 키스하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우리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봤어요. 새해가 왔습니다. 저는 81세, 데이비드는 84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참 많네요.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봄이 또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지팡이를 짚으며요. 시간은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젊음, 건강, 체력. 하지만 선물도 줬습니다. 지혜, 평온, 그리고 사랑.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요. 여름이 왔습니다. 미경이 또 왔어요. 준호와 함께요. 준호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했습니다. 준호는 데이비드를 무척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줘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랑 어떻게 만났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멋있다. 나도 커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사랑해.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네. 미경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꼭요. 응. 너도요. 준호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공항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와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씨. 네?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요. 종이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행복하기. 준호 크는 거 보기. 85살까지 건강하게 살기. 서로 사랑하기.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하나씩 이루어가요. 네, 같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84세가 됐어요. 데이비드는 87세였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피었어요. 순자씨, 벚꽃 봐요. 예쁘네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천천히요. 벚꽃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숨이 찼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우리 주변에 떨어졌어요. 순자씨. 네?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10년 전 그 복도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75세의 사랑을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벚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순자씨 기억하세요? 제주도에서 처음. 부끄러워요. 그 이야기는요.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미경이가 처음 반대했을 때도요. 마이클도 그랬죠. 하지만 결국 다들 우리를 인정해줬어요. 우리가 진심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원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사랑해요, 순자씨. 저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집으로 갈까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로 부축하며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젊은 부부가 우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나 봐. 우리도 저렇게 늙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차를 끓여줬어요. 따뜻하게 마셔요.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벚꽃 정말 예뻤어요. 내년에도 보러 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었네요. 그때는요. 지금도 젊어요. 마음은요.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나란히요. 피곤해요? 조금요. 푹 쉬어요. 당신도요. 데이비드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한 잎이 창문에 붙었다가 날아갔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몇 년 후, 준호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86세가 됐어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할머니는요? 응. 잘 지냈어. 준호와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주제로요. 그랬구나. 친구들이 감동했대요. 할머니 멋있다고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그 이야기 듣고 울었대요. 여자친구? 네,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세요? 응, 많이. 하지만 행복하셨죠? 응, 정말 행복했어. 후회 없어.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었네요. 그러게. 같이 볼까요? 그래. 준호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벤치였어요. 예쁘다. 네, 정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괜찮아. 눈을 떴습니다. 벚꽃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진심으로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해. 네, 나이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기억해. 네, 할머니.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그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며칠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함께였으니까요. 마음속에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데이비드 사진을 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행복했으니까요. 우리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꿈속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씨, 데이비드씨, 기다렸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요. 75세에 시작된 사랑. 국경을 넘었습니다. 나이를 넘었습니다. 편견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 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국적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